자, 여러분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.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라고 나와 있는데, 여러분 뭐 이거 다 잘 알죠? 뭐 통합사회 때부터 이제 숱하게 봐왔던 그런 내용이라서 시험에는 뭐 어렵게 출제되진 않고, 출제되면은 그냥 제시문을 잘 꼼꼼히 보면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. 독해형 문제로 출제되는 파트이고, 그래서 너무 막 긴장하고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. 자, 여기 보면 자,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세계화 뭐 여러분 다 알잖아요.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개인의 생활 영역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는 현상이다. 뭐 이해 안 되는 말 하나라도 있습니까? 없죠. 뭐 다 이제 우리가 체감하고 있잖아요. 이 세계화. 그래서 이제 방구석에서도 우리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, 또 이제 시간적 여유, 금전적 여유가 있으면 뭐 해외여행 같은 것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,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. 긍정적 영향을 보시면 인간 존엄성, 자유, 평등 같은 이런 보편적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이건 아주 긍정적인 일이죠. 그래서 어떤 인권의 가치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되면서 인권 보장이 안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이제 이 인권 보장이 되는 이제 그런 걸로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회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고, 또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문화 전파가 빈번해지고, 이 과정에서 또 창의적이고 새로운 문화가 창조될 수 있다.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현재 지금 유행하는 노래가 이제 뭐 아파트라는 노래인데, 아파트라는 노래가 원래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통적인 대중가요였는데, 그게 이제 서양의 이제 팝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새로 막 리믹스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막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이제 세계화의 긍정적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생산자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, 여러분. 기업. 그래서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, 그래서 이제 단순히 국내에만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죠. 그리고 이제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. 우리 편의점에만 가도 이제 뭐야, 외국 과자 막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.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자, 기업, 개인, 국가 간의 경쟁이 이제 심화되며 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. 자, 여기 카페 하면 딱 떠오르는 우리 이미지 뭐야? 스타벅스죠, 스타벅스.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도 요새는 거의 다 스타벅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동네 카페들은 이제 경쟁을 어디랑 해야 돼? 스타벅스랑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거지. 자, 이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? 경쟁에서 밀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 지위가 확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가 간의, 개인 간, 기업 간의 빈부격차가 어떻게 될 수 있다?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또 문화의 획일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. 지금 뭐 우리나라는 뭐 문화 강국으로 요새 불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잘 체감이 안 되겠지만, 이제 문화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서양의 어떤 문화, 또 뭐 우리나라처럼 이제 케이팝 이런 거에 막 유행하게 되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적인 문화들이 많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떤 메인스트림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이 서양의 그 문화로 인해 우리가 다 획일화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뭐 비슷한 맥락에서 강대국, 또 다국적 기업,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, 삼성 같은 이제 그런 기업을 말하는 거죠. 이제 국제기구, 뭐 UN 같은, 그리고 국제적인 거대 자본, 이제 펀드라고 해가지고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전 세계 이제 투자처를 막 찾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. 하여튼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개별 국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지금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업인이 누구예요? 주목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죠.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인공위성을 많이 띄워놨습니다.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하려고. 그래서 그 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국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한테 막 부탁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어떤 다국적 기업, 그리고 이제 영향력 있는 개인들,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개별 국가의 자율성이 좀 침해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얘기도 있습니다. 자, 다문화 사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,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점점 접어들어 가고 있는데, 자, 의미를 한번 좀 보면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 등으로 구성된 사회다.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죠. 그래서 긍정적 영향을 보면은 여러 다른 문화들이 서로 이제 접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문화 창조 능력이 향상될 수 있고, 그리고 문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.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근데 부정적 영향을 보시면 이제 다른 문화가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? 서로 간에 쟤네 왜 저래? 하면서
이제 오히려 갈등이 막 더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질적인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. 그리고 이제 외부 문화 유입이 이제 많이 돼가지고 전통 문화의 정체성이 뭐 약화될 수 있다. 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죠. 그래서 주변에 찾아보면 이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입장들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문화 관련된 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외울 건 없고요.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생윤하는 친구들은 많이 봤던 내용인데 용광로 정책은 뭐냐면은 용광로가 어디예요? 뭐 이제 철강 회사 이런 데 보면 이게 쇠 같은 거, 금속 같은 걸 막 녹여가지고 합금을 만드는 걸 용광로라고 하잖아요. 자, 그런 것처럼 이 문화라는 것도 이제 하나로 다 녹여서 하나로 합쳐야 버려야 된다라는 게 용광로 정책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라는 커다란 용광로 속에서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. 그래서 어떤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화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. 용광로 정책은 다양성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샐러드 볼 모델은 어떤 거냐면 이 샐러드 볼, 이 볼이 뭐야? 바울이죠, 바울.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. 샐러드 그릇 모델. 자, 샐러드 그릇 안에는 뭐 브로콜리나 양상추나 뭐 삶은 달걀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자신들의 특색을 유지한 채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. 자, 그걸 빗대어서 얘기한 게 샐러드 볼 정책인데,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 사회 속에서 공존하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이건 다원주의적 관점이라고 하고, 그래서 이건 다양성을 이제 긍정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하여튼 오늘 살펴본 내용, 여기 별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. 그냥 가볍게 보시고,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한 번 더 봐주시고, 외울 부분은 그냥 이 정도, 다문화 정책 정도만 살짝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.